예,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현황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집값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정부에서 각종 대책들이 점점 더 고강도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 어디서 보십니까? 네,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 검증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수요 심리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수요자들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제 인프라 균형 개발을 위한 개발 호재들도 주요 도심에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들이 투자가 좀 더 수월하고 최근에 가격 상승 효과를 확실히 인지한 아파트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는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는 사실 매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양도세 중과 문제라던가 장기 임대주택 증가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별로 없는데 반해서 투자하려는 수요자들, 대기 수요자들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호가가 계속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헤드라인성으로 종부세 폭탄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매물은 안 나오고 그런데 투자 수요는 높아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한층 더 고강도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계속해서 시장의 이상 과열 양상 또 투기적인 분위기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기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볼 때는 추가 대책이 나올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고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어떤 대책으로 시장의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깨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로는 일단은 재건축 관련된 규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 다주택자들의 수요 억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세금이나 금융 규제를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 들어서는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한남 3구역에 있었던 이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관리하는 강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임대주택 관련된 규제들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전세계약 관련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임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의 이제 통과 부분 얘기가 많았는데 물론 아직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 대통령 공약 상황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관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을 좀 압박하고 수요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관련 대책들이 안 나온 건 아닌데 약발을 잘 못 받았었고 그런데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만약에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도 보도록 할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이 풍선 효과로 청약 시장이 오히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자 하는 저도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는 모델하우스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한다고 할 정도로 좀 뜨거운데 좀 이렇게 된 현상들이나 이게 좀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단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투자 유망 또 보유가치가 높은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주요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이 각 도시의 도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제 거주 가치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물량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주택자나 투자자들 모두 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 새 아파트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치솟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상품이나 보유 가치도 높고 기존의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단지 시설이라던가 이런 상품성들이 현저하게 뛰어난 데다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정비 사업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새 아파트 비율이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살기 좋고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대단지 새 아파트로 이동하고자 하는 교체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분상제 핀셋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시장의 이런 청약하려는 심리들을 계속 자극하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분상제를 통해서 뭔가 조금 물량 조절이 될 때까지는 내년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물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분양 사업장에 청약 가점이 좀 높은 분들은 당연히 몰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포함해서 청약 시장이 계속 좀 상대적인 열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핀셋 지정을 했는데 오히려 대체 지역이 막 뜨고 이렇게 걸러지면서 다시 한번 청약에 대한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뭐 너무 오래 됐었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지방 부동산도 좀 들썩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된 지역이랄지 네. 아니면 대체 지역으로 또 꼽히는 곳들은 다시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만으로 지방이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예. 주요 지역들이 사실 주택 경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던가 아니면 지역별로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좀 구체화됐다든가 이런 곳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는 심리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방 중에서도 경상권 주요 지방 대도시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울산 동구 쪽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거제라든가 지역 경기가 무너지면서 부동산 주택 경기도 좋지 않았던 지방 도시들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좀 종합해서 보면 서울 수도권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고 지방의 대표적인 대도시들도 중심 핵심 주거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진정되고 내년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내리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부산은 기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뭐 며칠 사이에 1억 원이 오른다니까 네네네. 부산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부산은 뭐 다른 지방 경상권 도시들에 비해서는 낙폭 하락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 2년 정도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제 시장에서 이런 낙폭이 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 해제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현장 실수요자들, 투자 수요자들의 심리가 조금 자극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 이제 고층 아파트 입주 잔금이 현지에서는 굉장히 좀 금융 규제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지역 내에서는 됐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한 좀 장기 보유가 높은 부동산이나 주택 쪽으로 다시 투자 심리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외지인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현지의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도 이런 풍선 효과나 외지 투자의 일시적인 상황보다는 지방 도시들도 서서히 이제 좀 정상화되는 상황으로 주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 정책을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부산 뭐 관광버스 타고 뭐 가서 해온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무래도 외지인들에 대한 어떤 투자나 혹은 투기 수요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직접 알아보신 바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궁금한 것이 그 서울 쪽에서는 한남 3구역 있지 않습니까? 뭐 안들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안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뭐 일단 처음에는 조합 측에서 일부 수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할 의사를 보였었는데 계속 이제 뭐 서울시와 정부 또 담당 부처에서 계속해서 재입찰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조정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사실상 조합 측에서도 이후에 사업 진행이 있는 만큼 이런 조정 지적이나 뭐 제언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건설 이제 해당 입찰에 이제 참여했던 건설 업체들의 의견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새롭게 이제 안을 마련해서 재입찰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한남 3구역 자체는 원래보다는 또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들이 그러게요.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주변에 있는 이런 조합 정비 사업 의 진행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도시정비법이 바뀐 이후에 이런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 의뢰라던가 재입찰 이제 지정 이런 무효화 선언까지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조치들이 좀 더 뭐 현장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던 이런 입찰과 또 시공사 선정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네. 조금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뭐 순기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묵적으로 있어 왔었던 이런 약간 불법적인 성격의 이런 당근책들이 이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남 3구역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앞으로 당분간은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물론 이것만도 얘기하려면 한 시간 걸리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뭐 저희가 뭐 내년에 몇 % 오른다 내린다를 뭐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방향성을 좀 진단해 보는 것뿐인데요. 하락 가능성보다는 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 규제는 계속될 상황이고 경기 전망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경기 여건 자체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변동성이나 변수들 외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점점 이제 좀 변동성을 줄여갈 가능성들이 높고 일단 유동성이 계속 많은 상황이고요. 금리도 계속 거의 글로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별다른 대안 투자재를 찾지 못할 그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기업 경기 기반으로 한 다른 금융 투자 같은 것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최근에 학습 효과가 좋았던 부동산 특히 좀 역세권 신축 아파트 중심의 투자가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적어도 강보합세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겠고 여전히 하락하는 뭐 미분양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양극화로 돼도 되겠지만 몇몇 이제 좀 상당한 낙폭을 보인 지역에서의 정상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면 전국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내년에 주택시장에서는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개인 수요자들, 투자자들의 전략 정비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의 대응도 좀 더 고도화, 세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승 쪽으로 그래도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고요. 글쎄요, 한 시간을 1분 정도밖에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간접 투자와 관련해서 리츠의 인기가 요즘 특히 더 거셉니다. 뭐 롯데리츠도 대박이 났고 NH 프라임 리츠도 네. 서역 경쟁률 진짜 대박이 났죠. 네. 그리고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네. 좀 리츠의 인기나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나 경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이제 자산 시장보다는 좋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런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장 리츠가 현재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츠 자체가 소액 투자와 유동성 마련이라는 이런 뭐 부동산 간접 투자자들의 심리와 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행히 또 정부가 시중의 유동성을 이런 좀 건전 투자로 흡수하기 위해서 공모성장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넓히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내년 이런 상품들이 좀 더 유효하게 개발이 된다면 이런 좀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도 흡수하면서 이런 기타 상품들의 투자 심리도 조금 억제하고 정상적으로 좀 좋은 투자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시장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 관련한 리츠 상품들에 대한 투자 전략들은 또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